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 콘텐츠리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집 두 번째 종목이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2 콘텐츠리의 투자 포인트인데요. 일단 어닝 쇼크에도 증권가 목표가가 상향이 됐습니다. 일단은 어닝 쇼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하락을 하는데 우리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더 안 좋게 나왔죠. 안 좋게 나왔지만 투자 유치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다시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면서 증권가의 목표가가 상향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닝 쇼크가 되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 부정적인 전망으로 목표가가 하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목표가가 상향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다리는 모멘텀이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고 뭐 이제 증권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한 55% 이상 상향을 한 그런 이제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될 수가 있고요. 주식은 항상 이 실적이라는 거는 과거 실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미래에 지금은 좋지 않지만 그게 이제 주가에 뭐 상승하다가 좀 멈추거나 그런 부분으로 반영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좀 실적이 좋아지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은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하거든요. 그런 기대감으로 또 올라가는 게 또 주식이고 결과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우려하던 부분들도 해소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충분히 이런 이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이 관련된 이슈들은 긍정적으로 일단 보실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방송 사업에 대한 기초 체력 확대 그리고 실적 불확실성 이슈 악재 해소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이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불안하거든요.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좀 주가에 반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거나 하게 되면은 사실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우려로 매수세도 좀 잘 붙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좀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이 또 오픈이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슈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투자 선택을 하거든요. 투자 선택을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가가 움직이면은 그게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은 좀 중요한 이슈가 발생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선택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 선택의 결과치가 이제 매수 매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이슈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방송사업 기초 체력 확대는 방송 부문 이제 매출이 전년 대비 10% 정도는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도 일시적인 반영, 이 일회성 비용이 좀 있어서 그에 따른 좀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18개월 단위로 작품 판권에 대한 이제 상각 기간이 있는데 그거가 이제 단위가 확 줄었습니다.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이제 일시적인 반응이 좀 나타나게 됐고요. 그게 실적 악화에 좀 기여를 했습니다. 그게 166억 원 규모입니다. 적지 않은 규모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또 파생상품 거래 손실 이거 오타입니다. 거래 손실인데 이제 지난해 11월 메가박스 중앙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환 사채를 한 것이 좀 원인이고요. 파생상품 거래 손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환 사채라든지 뭐 그런 것들 할 때 나오죠. 근데 일단 이게 장부상으로 기재가 되는 거고 현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까지 물론 이 파생상품 손실이 계속 나오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뭐 무조건 뭐 엄청난 악재다 라고는 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방송 매출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가 계속 완화가 되면서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백신이랑 치료제 물론 변이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뭐 해외는 좀 심각한 나라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단 확진자가 1000명대에서 다시 3000명대로 좀 떨어져 300명대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극장에 대한 이런 수요들을 왜냐면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억눌려져 있어요.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극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넷플릭스 프로그램 판매에 따른 해외 유통 매출액 증가가 또 기대가 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그 시황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OTT 경쟁 업체가 굉장히 드라마에 대한 확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이슈 그리고 드라마가 거기 납품되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당연히 지금 드라마를 많이 확보하려고 화란히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위치에서 계약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또 잘 되면 또 추가적으로 이제 줄줄이 소세지처럼 이제 쭉쭉쭉쭉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법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판매에 대한 이런 OTT 채널에 대한 제품들이 나가는 그런 이슈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기대하는 거는 이건 좀 이슈가 좀 되긴 했습니다. 2달 정도 지나기는 했는데 자회사를 통합을 했고요. 총 4천억 원 투자 유치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텐센트가 1,000억 정도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괜히 투자하지 않았을 거예요. 돈이라는 거를 괜히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통합이 되고 이제 유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기획부터 유통까지 모든 밸류 체인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밸류 체인이 이게 수직 계열화가 되고 밸류 체인을 모든 것들을 다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마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장사를 합니다. 공장에서 만들고 이제 유통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유통을 하는 데가 이제 이렇게 진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품을 만들어서 이런 뭐 마트들이나 이런 거에 납품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납품 가격이 할인율이 많이 적용이 돼서 빠지겠죠. 그리고 그만큼은 마트한테 줘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부 다 이 컨텐츠리가 다 이제 수직 계열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대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OTT 같은 경우는 서로 윈윈하는 구조이고 지금 그나마도 그 플랫폼 쪽에서 조금 더 아쉬운 소리를 해서 지금 드라마를 좀 모셔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밸류 체인이 확보가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엔 텐센트가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도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국 쪽에 대한 시장이 열리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실적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직접적으로 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좀 한번 보면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갭 상승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좀 접근을 한다면은 갭 하락을 이제 갭 부분을 메우면 안 되죠. 그래서 37,000원을 좀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막 접근을 한다라면은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그 부분이 아니다. 나는 갭까지 그냥 안 보고 갭 메우는 거 보고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밑에 라인에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으로 여기서 한번 끄시고 그다음 요런 데서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평선이 좀 무너지기는 했지만 여기서 한 솔직히 한 2, 3거래일만 상승이 나오고 혹은 하루 이틀만 좀 단기적인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은 정배열 모양은 금방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6시 120이 깨지는지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고요. 다만 지금 갭상승 이후에 이제 21선이 조금은 옆으로 길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만약 바로 접근을 하시고 계신다면은 박스권을 일단 유지를 하고 갭 부분을 메우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여러 종목에서 많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는지 충분히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봉상으로도 여기 지금 여기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만약에 박스권 44,500원 라인을 좀 돌파를 한다면 이제 52,000원 라인 때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서 안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하단 부분으로 본다면 47,000원대인데 7,000원대로 들어오면은 조금만 눌리면 다시 밑박스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올라오기 시작을 할 때 주 단위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47,000원 쪽에 들어와서 끝났으면 그 다음 주에 52,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와 주는 거를 좀 보시고 대응을 해보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월봉상으로는 괜찮죠. 흐름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뭐 상승하는 흐름들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짧게 끊는다면은 뭐 120월선을 끊어야 되는데 뭐 이거는 너무 짧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건 하단 부분에서 좀 접근을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 라인이 깨졌을 때 한번 좀 강하게 눌리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갭 상승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갭을 메우지 않으면 그 이상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목표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얼마나 좋은 컨텐츠들을 이제 방송 쪽으로 내보내고 또 이제 OTT 쪽으로 계약을 맺고 극장이 얼마나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기업을 보신다라면 이런 극장가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접근을 해보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이 콘텐츠리 한번 살펴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